네, 일단 제가 여기 앉고 의원님 오시면 여기 앉고 하는 게 낫겠죠? 제가 여기 앉으면 좀 이상하니까 일단 여기 앉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고 잘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대화하고 일단 저를 위주로 찍어주시고요. 제가 질문 준비한 거 그거 물어보고 우리 대구 경북 발전 방안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시려면 한 2, 3분 네,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열심히 촬영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A few moments later.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저희 유튜브 촬영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일단 시작할 때는 자기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관광학회 회원님들도 계시고 또 관광업계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승수 의원님 처음 뵙는 분들이 있어서 저 굉장히 잘생기신 분 누구인가 궁금해하실 분 있어서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영상으로 아마 처음 뵙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요. 저는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 김성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몸담고 계시잖아요. 예, 예. 상임위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위를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이제 공직을 한 30년 정도 이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국회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부처 선택할 때도 굉장히 좀 망설였습니다. 그냥 그때는 이게 문화부하고 공보처 또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이제 합쳐졌습니다만은 상당히 문화부가 매력적인 부처 중에 하나였었고 그쪽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공직생활은 다른 부처에서 했고 네네. 이번에 이제 정치계에 입문하면서 제 지역구인 대구 북구을 지역이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 있고 또 국민들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좀 실제 선거운동하는 과정에 굉장히 그런 가능성을 많이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쪽에 가면은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좀 할 일이 많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 위원회를 제가 네네. 일지망으로 일지망으로 선택. 네. 네. 그렇게 좀 요청을 했고 또 다행스럽게 네네. 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관광 분야에서 같이 일을 하시고 또 관광 분야에 계속 이제 업적도 남기시고 해야 돼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저랑 친한 의원님도 문화체육관광이 계시다가 그리고 또 상임위 바꾸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의원님은 우리 관광 발전을 위해서 이 상임위에 좀 오랫동안 관광 산업에 좀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저도 가능한 한 이 문화체육 또 관광 분야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하고 그렇게 좀 언제 기회가 되더라도 이 자리를 맡더라도 하여튼 뭔가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그런 강한 또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승수 의원님 저랑 인연은 저희가 어려운 여행업계, 관광업계 살리고자 간담회도 2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 저도 의원님 많이 도와드리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우리 수 교수님하고는 정말 이게 뭐 하니까 뭐라고 이게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들어오니까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다들 힘들지만 가장 힘든 업종들이 모여 있는 소관 상임위가 국회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문화 예술 분야 또 체육 분야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이게 관광 분야는 거의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0에 가까울 정도로 네네. 가장 많은 업종 중에서 어려운 분야가 이쪽 분야가 아닌가 또 그런 측면에서 더 평상시에 비해서는 또 해야 될 우리 또 정치인들뿐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또 이게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또 긴장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 관광학회 88차 대구 경북 학술대회 중인데 우리 의원님 우리 관광협회랑도 학회랑 협업해 주시고 또 우리 관광협회랑도 협업해 주시고 우리 관광 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학회가
이제 88자 또 그 학술 세미나 애결 학술 대회를 대구에서 또 개최하고 있다 그러는데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저도 이제 대구 부시장 한 3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 과정에서 관광 쪽에 많은 또 관심과 역할을 또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의 관광 인프라나 또 관광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더 지원할 만한 그런 조직들이 없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있을 때 이제 그 관광공사를 좀 둘 것이냐 네네. 아니면은 다른 조직의 지연 협의체를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과정에서 지금 대구 이제 관광뷰로를 제가 있을 때 만들고 네네네. 지금 어느 정도 좀 기반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대구 지역을 보면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관광의 인프라나 수용태세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서울이나 아니면 제주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게 현실 아닌가요? 저도 사실은 뭐 대구에서 거의 그 학창 시절을 보냈고 또 대구와 뭐 연구가 굉장히 많지만 사실 뭐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수도권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대구에 내려가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아기자기한 볼거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먹거리 그리고 이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도시 관광의 매력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 좀 대구다. 네네. 이게 새롭게 저도 좀 재발견을 했다 네네. 말씀드릴 정도로 지금 뭐 관광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봤을 때는 가장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이 좀 저는 대구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네네. 또 말씀드릴 네네. 수 있습니다. 네네. 이번 우리 학회를 통해서 대구 예. 지역의 관광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요. 한 단계 대구 경북 지역이 관광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대구 북구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간단하게 그 지역구 소개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북구는 이제 인근이 바로 이제 동구 좀 팔공산 쪽하고 좀 가깝게 붙어 있고 더 외곽으로 동쪽으로 가면은 그 칠곡군, 네네. 그 칠곡군청 그 칠곡군청에 외관읍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 칠곡군이 이쪽하고 경계를 좀 하고 있고요. 대구 도심하고는 그 중간에 금호강이 흐르고 있는 네. 그런 대구로 봤을 때는 외곽이지만 또 경북하고 대구하고의 또 접점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시 관광과 이 경북도의 그런 자연 경관과 여러 가지 문화 유적들을 그 관광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관광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저는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관광 산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요. 요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의원님 국정감사 때도 아주 맹활약하시면서 그런 문제점도 지적하셨는데요. 우리 관광 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거의 뭐 저 피해를 보면 전년 대비로 따져 봤을 때는 저는 매출 규모에 있어서 90%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관광객의 숫자에 있어 가지고도 거의 전년 대비해서 한 90% 가까이 감됐다 이게 합니다만은 1, 2월 달을 제외를 해버리면 거의 뭐 100% 감된 거랑 마찬가지일 네. 정도고 그리고 더 큰 그 문제는 언제 이게 이제 끝날지 모른다 하는 부분 또 우리나라가 또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또 같이 이렇게 종식이 안 되면은 더 회복 기간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불안이 굉장히 좀 관광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큰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대형 항공사 또 저가 항공사 같이 대구 공항만 하더라도 매년 거의 뭐 이게 수십 프로씩 그 입국객들, 이용객들이 늘어났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급감하는 네네. 그 전기 항공 편수만 있어서도 뭐 거의 뭐 두 편 정도밖에 안 남아 있을 정도로 네네. 다 이게 이제 없어지는 정말 그 최대 위기를 좀 맞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큰 회사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그렇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 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이드 같은 그런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원님이랑 간담회를 통해서도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이런 관광 산업의 또 취약계층이라면 취약계층 아니면 너무 소규모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텐데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관광 산업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회사들 말고요. 어떤 소상공인들 위주의 그런 지원 사업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 두 가지 측면에 이제 그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째는 뭐 가장 그 시급한 지원이 하루하루가 지금 한계상이고 버티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로 인한 거의 뭐 매출 제로의 한계상을 그래도 좀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그 지원해주는 긴급 뭐 구호 또 긴급 그 재난 지원차원의 네. 그런 정부 지원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번에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도 사실은 관광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뭐 급변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울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관광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하면은 기존의 관광 여행 관련 업계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특정 분야는 더 크게 이렇게 굉장히 네네. 확산 발전할 수 있지만 또 특정 분야 특정 업종은 그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이렇게 축소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축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업종 전환이나 이런 쪽에 또 지원할 것인가. 네네. 크게 이런 부분에 이제 정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대구 경북 지역만 보면은요, 대구 지역, 경북 지역도 굉장히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요, 관광 산업에. 그 대구 경북의 상황은 지금 어떻다고 우리 의원님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금 뭐 저하고 굉장히 좀 이게 친분이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여행업이라든지 또 호텔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뭐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휴업 이미 뭐 하거나 그냥 문을 열고 있어도 기존의 이제 그 종업원들을 좀 이렇게 감축하고 그 가족 위주로만 그 경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그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외국으로부터의 손님이나 또 이게 국내에 또 그런 여행객들도 굉장히 굉장히 네네.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게 매출을 통한 수입은 뭐 고사하고 기존에 이제 유지 관리비조차 지금 감당하기 굉장히 버거워하는 네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관광 산업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될 텐데, 일단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종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된다면 이 대구 경북 지역은 다시 이제 관광 산업에 좀 활기를 띠고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정부의 지원도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할 텐데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부 지원 뭐 이런 점에서 좀 우리가 보완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새롭게 좀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관광업계의 그런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그 실태 파악이 먼저 좀 우선 네. 전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실태 파악에 기반을 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 긴급한 그런 그 지원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그런 가성비 높은 그런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트렌드 변화에 맞춰 가지고 어떤 부분의 그 취약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서 보완해서 좀 강화시킬 것인가, 또 갈수록 이게 경쟁력 자체가 우리가 이제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다른 업종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지원 대책을 좀 저는 마련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일 뭐 그 중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일단 현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그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통계들이 이게 정책 수립에 이제 기초가 될 수 있는, 또 이게 관광업계 종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앞으로 사업을 키우거나 또 이게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전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 관광 통계가 좀 이렇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제가 뭐 중앙부처에 있을 때나 또 이 지방 경북이나 대구 있을 때 보면은 실제 현재 나오고 있는 관광 통계들 중에 정책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그런 통계들을 참 찾기가 좀 힘들고, 그것도 굉장히 그 부분적 단질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이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통계도 또 드물고, 그래서 저는 먼저 이게 핵심적인 그런 관광과 관련되는 그 통계, 또 현대 또 그 여러 가지 4차 산업 또 디지털 시대를 맞아가지고
그런 기존의 그런 통계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그런 공공 그 데이터 디지털화된 그 통계 자료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구비 또 완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경북의 매력, 관광의 매력은 어떤 게 매력일까요? 일단은 뭐 이게 경북을 따지면은 한때 뭐 제일 그 킬러 콘텐츠 중에 하나였죠. 경주 신라. 네. 그리고 경주와 안동 그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그 전통 문화를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유적들 신라 시대 또 조선 시대 유교 유적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처에 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큰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 동해안과 또 여러 가지 그 경북 내에 있는 그 주황산 또 속리산 이쪽에 뭐 도립공원으로 팔공산과 같은 그런 그 수려한 그 자연 경관들 또 문경세제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경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관광의 그 장점이고 또 한편 대구로 이제 이렇게 눈길을 돌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관광이 매력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그 복원된 그 근대로 여행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근대 문화유적들을 대구 도심의 것들을 거의 원형 그대로 좀 복원시킨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젊은 층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이제 6.25 때 그래도 좀 북한군에 점령 안 되고 이게 남아있던 지역이 이제 부산 대구권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20세기 초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화 과정에 이르는 그런 유적들이 그대로 좀 보존이 좀 많이 돼 있다는 부분. 또 앞으로 또 더 키우려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6.25 시절에 이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다 대구에서 활동했단 말이죠. 또 그런 것들을 다시 또 관광 콘텐츠로 좀 바꿀 갖고 오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걸어서 도심에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 접근성이 뭐 서울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좋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 예술이 문화 예술이 좀 대구 지역이 뭐 뮤지컬, 오페라, 클래식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그 밤에도 많은 그 예술 공연을 좀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가장 그동안 취약했던 부분이 음식인데 저는 제일 놀랐던 부분이 하나가 또 음식입니다. 이게 대구 경북에 진짜 맵고 짜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음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뭘 먹어야 될까? 이번에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젊은 그 셰프들이 다 이게 선진국 유럽에 이런 데서 이렇게 요리를 배우고 와가지고 창업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 쪽에. 그래서 이 친구들의 요리 실력은 뭐 수도권의 뭐 특급 호텔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서울에 비해서는 대구가 좀 그래도 저렴하기 때문에 동일한 그 질의 음식을 최소한 30% 정도 더 싼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적이 대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도보로 걸어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아기자기하게 볼 수 있고 또 굉장히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들을 또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런 우리 젊은 친구들까지도 만족할 만한 연극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 다양한 또 이게 문화적인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대구의 장점이기 때문에 국내 관광객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대만하고 일본 관광객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지금 왔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더 굉장히 갈목할 만한 거는 1년에 양 거의 뭐 10회 이상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외국 관광객까지 한번 찾은 사람들이 그 매력 때문에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매니아들이 있다는 게 대구 관광의 앞으로도 큰 장점이 아닌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대구 경북이 굉장히 문화 예술 그리고 또 자연 경관하고 어울려서 굉장히 훌륭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잘 이것을 브랜드로서 포장을 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의원님 음식 말씀하셨는데요. 저녁에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좋을까요? 어떤 메뉴를 추천하시는지요? 대구에 이제 가장 옛날에 대표적인 음식이라 그러면 따로국밥이니 요즘 막창. 막창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닭고기 관련 닭똥집 평화시장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가 거의 다 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촌이니
보시기 두 마리 치킨이 땅땅 치킨 이게 다 대구에서 시작이 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즐길 만한 먹거리도 뭐 굉장히 다양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그 프랑스식 그런 요리들도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요리들을 특히 도심부터 시작해서 외곽까지 다양하게 좀 분포되어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지역이 또 대구고요. 그거 외에 또 보면은 그 남녀노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게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이 아닌 네네. 아주 그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정도의 그 요리들을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데가 대구입니다. 네. 치킨 프랜차이징 회사들, 치킨 프랜차이즈가 이 대구에 굉장히 되게 많이 많죠. 있는데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뭐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대구 쪽에 양계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네네. 좀 외곽으로 좀 퍼져 있고 그래서 대구 근교에 좀 양계장들이 많았다는 거. 현재는 또 한인통닭 같은 경우는 대구는 아니지만 인근 상주에 또 제일 큰 그 육개장, 양계장이 네네, 있거든요. 아마 네. 그런 것들하고 연계가 안 됐겠는가 싶습니다. 네. 뭐 요즘은 관광 컨텐츠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따라서 또 많은 관광객들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가 가질 수 있는 관광 컨텐츠 또 먹거리 컨텐츠까지 잘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면 대구 경북이 앞으로의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한번 관광의 그런 매력지로서 재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또 이 대구 경북이 이제 관광으로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크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일반적인 그 이제 관광지로서 인지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옆에 일본, 중국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은 그 외국 서양인들한테 대해서 좀 인지도 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네. 우리 또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 도시 간에 그 비교해 보면 앞서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서울, 제주하고 비교해 보면 대구가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그 중국, 일본 이런 나라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굉장히 더 관광 국가로서 클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네네. 이게 이제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관광객이 아니고 한 번 찾으면은 두 번, 세 번 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매력들.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도 같이 저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뭐 이게 우리가 뭐 파리하면 에펠탑 한번 보고 오는 그게 네네. 아니고 거기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그 골목골목에 그런 다양한 그 정치, 그 나라의 그런 정서라든지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또 그 나라의 그 요리에 대해서 또 음식에 대해서 또 이게 자기가 또 이게 특별한 또 추억을 쌓을 수 있고 뭐 이런 그런 말 그대로 스쳐가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 정서적으로 이게 추억을 쌓고 또 그게 굉장히 그 심리적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광이 앞으로 좀 그 더 커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지원이 필요한데 네네.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왔을 때 그 언어적인 그 소통의 문제 또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지역 가고 싶은 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내 표시 네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아침에 이제 그런 숙박 이후에 조식이 해결되는 이 호텔이 아니면 네네. 그런 부분 또 저녁에 이제 그나마 대구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밤 문화가 좀 돼 있습니다만은 밤에도 뭔가를 즐길 수 있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이 요즘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예약이 이루어지기 네네. 때문에 그런 자체적으로 그런 쪽에 그 온라인 플랫폼에 이제 등록이 안 된 그런 업소들을 그쪽으로 올려주는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마케팅을 좀 기법을 좀 지원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좀 이루어지면은 그런 네, 네. 우리 대구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숨은 관광지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갖고 이게 좀 네, 앞으로 네. 이제 버틸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신 관광 수용태세 측면에서의 그렇죠. 좀 더 저희가 대구 경북이 좀 탄탄한 수용태세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의원님, 의료 관광은 어떻습니까? 대구 지역의 의료 관광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육성하고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제 대구 지역이 지금 메디시티라는 브랜드가 수년 동안
그런 우수 브랜드 그러니까 그로 선정이 됐을 정도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의료 관광객 수가 이제 제일 많은 지역이 이제 대구입니다. 네네. 부산이 대구보다 인구도 많고 그렇지만서도 의료 관광객 숫자는 대구를 따라오지를 못하거든요. 네네. 그 코로나 이전에 뭐 제가 알기로 한 3만 명까지 돌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지역 단위에서는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숫자와 또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그렇게 이제 그 의료 관광 그 객들이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료 인력이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많고 의료 인프라 대학 병원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제일 그 좋은 지역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비용 측면에 있어서 일단 의료비 자체도 좀 저렴하지만 이게 장기 체류를 요하는 그런 의료 관광객의 경우에는 그 다른 그런 그 체제 비용도 수도권에 비해서는 뭐 거의 그 절반 수준으로 이게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그 아시아권에 아주 뭐 최고급 상류층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외국으로 의료 관광을 올 수 있는 그런 그 상류층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또 그 첨단 의료 복합단지 자체가 이제 충북 오송하고 대구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되는 의료 기술이라든지 의료 약품 이런 것들이 제일 그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지역이 또 대구다 하는 부분하고 그 뷰티와 관련해 가지고도 대구와 그 대구 인근의 경북의 경산 저쪽에 안동까지 해서 뷰티 또 항로와 이런 쪽도 상당히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와 뷰티 요거를 결합한 그런 상품이 가장 잘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 이제 대구 아니냐. 이게 또 동남아하고의 그런 그 연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이 의료 관광 상품입니다. 네네. 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구 경북이 또 이런 관광 잠재력, 특히 뷰티와 그다음에 의료 관광이랑 접목시키면 진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얼마만큼 잘 우리가 관광 컨텐츠와 또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잘 맞아 떨어지는가 그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님 모시고 이렇게 대구 경북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구 경북이 이제 곧 제주 부산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런 관광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관광학회 회원들하고 또 대구 경북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관광 산업계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업종이 우리 관광 쪽이지만 이 어려움만 극복을 하면은 미래 산업에서 가장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관광업계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가 말 그대로 새로운 기회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잘만 극복하고 또 미래 대비를 하면은 더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업계가 전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동안 저희 또 정부가 또 국회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는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광업계가 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의 관광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하여튼 미력 하나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마치면서 우리 관광학회, 관광업계 화이팅 이거 한번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관광학회 그 다음에 관광산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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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